나 이거 뜨거운 거 드는 거 어디 갔지? 아씨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볶음밥용 밥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을 제가 몇 번 진행했었잖아요, 유튜브에서. 햇반 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햇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밥이 너무 질어가지고 좀 질척하게 나왔어요,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일단은 쌀은 어떤 걸 쓰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쌀 쓰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는 향록수 쌀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브랜드고, 앞에 보시면 여기 품종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품종이 혼합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추정, 고시카리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이 품종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밥이 찰지고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라 가지고, 브랜드는 막 경김인데 여기에 혼합이 들어가면은 그 쌀은 사실 그렇게 품질이 좋은 쌀은 아니에요. 단일로 들어가 있는 게 품질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쌀을 사왔습니다. 밥을 3개로 줄 거예요. 하나는 밥통, 그냥 3만원짜리 밥솥을 샀습니다. 뭐 자취할 때 쓰실 수 있는 값싸고 괜찮은 밥통, 전기밥솥 했고요. 그 다음에 압력솥으로도 하나 지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냄비로도 하나 지을 겁니다. 이거 계량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무거나 쓰셔도 된단 말이에요.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 그래서 쌀 2개에 여기도 쌀 2개 넣고, 다 2개씩만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도 쌀 2개 넣고 다 똑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평소에 먹는 쌀은 비율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쌀 한 컵에 물 한 컵 넣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저는 지금 2컵을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반 밥 찍을 때는 그냥 물도 2컵을 넣으시면 되는데 한 컵 반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160ml 짜리 컵이네요. 이 쌀컵은 이 밥통 살 때 같이 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컵 반만 넣을게요. 여기에도 한 컵 반만 넣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컵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집에 종이컵 있으면 종이컵 쓰셔도 되는 거고, 비율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쌀 포장하고 이랬을 때 불순물도 좀 들어가고 쌀이 세척이 돼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씻으면은 뿌옇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새 나오는 쌀들은 씻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옛날에 비해서 막 흰 물들 막 나오는 게 훨씬 더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씻고 하셔야 돼요. 이게 옛날 쌀들은 그 쌀 겉에 분질들이 같이 포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밥을 했을 때 그 전분 물이 생겨가지고 밥이 되게 끈적끈적하게 되고 지저분하게 되고 쌀알이 맑게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씻은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쌀 가공하는 게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겉을 도종하고 남은 가루가 많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이거를 씻는다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쌀뜨물이 뿌옇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요새 나오는 쌀들은 씻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뿌옇고 그렇지 않습니다. 쌀 2컵에 물은 1컵 반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취사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솥 같은 경우도 그냥 제일 센 불에다가 해주고, 냄비밥도 같이 할게요. 집에서 냄비 쓰시는 분들 이렇게 쓰시면 망해요. 불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냄비 옆쪽으로 불이 막 새 나오잖아요. 가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막 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잘못 쓰는 거예요. 불을 줄이셔야 돼요. 냄비 옆으로 불이 이렇게 넘실넘실 나오기 시작하면은 냄비 옆면이 되게 막 무지개색으로 변하고, 그런다고 해서 더 빨리 끓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불이 밖으로 넘쳐나오지 않을 정도로 줄여주셔도 그게 최대 수치입니다. 이게 이렇게 끓이다 보면은 냄비밥은 한번 끓어오르잖아요. 이때 불을 낮춰주셔야 돼요. 냄비밥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끓어서 넘칠 때가 있어요. 이때 한번 열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섞어주시고, 이때 한번 섞어주셔야 나중에 바닥이 탈 확률이 줄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불을 최대한 줄여요. 불을 언제까지 줄이냐면은 꺼지기 전까지 줄여요. 내가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이제 가스불이 꺼진다.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둘 겁니다. 냄비밥솥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안 타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제일 편한 건 전기밥솥이죠. 이거 그냥 전기밥솥 그냥 싼 거 샀으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압력솥은 혹시나 집에서 압력솥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사실 밥은 이게 제일 빨리 되고 이게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든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중간에 마음껏 열어봐도 돼요. 밥을 하다가 뚜껑을 열면은 뭐 봉인이 풀려가지고 밥이 망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져보고 먹어보고 아직 좀 딱딱한데? 그러면 다시 뚜껑을 덮어.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이 밥은 다 됐어요. 지금 쌀 2개에 물을 1컵 반을 넣었잖아요. 밥을 다 짓게 드시면은 밥이 굉장히 꼬들꼬들하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클로즈업 좀 잡아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밥알이 다 하나씩 다 살아 있거든요. 볶음밥용 밥은
물을 조금 적게 해서 해주셔야 돼요. 볶기에는 제일 좋은 밥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펼쳐가지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지은 밥은 평소에 먹는 밥이 아니라 볶음밥용 밥이잖아요. 따로 분리를 해두면은 요것만 꺼내가지고 쓰시면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햇밥 쓰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밥 짓는 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알려드린 거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한 김 식힌 다음에 조그만한 지퍼백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쓰시면 돼요. 요것도 다 됐죠? 얘도 다 됐네. 얘도 덜어야겠다. 나 이거 뜨거운 거 드는 거 어디 갔지? 모르겠다. 밥의 이 질감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물의 양이에요. 똑같은 물의 양으로 해서 냄비밥이 더 찰지고 무슨 뭐 압력솥밥이 더 찰지고 전기밥솥밥이 더 찰지고 그런 게 차이가 막 혀로 느낄 정도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찰짐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물의 양이란 말이에요. 밥을 찰지게 하려면 1대1에서 물을 더 넣어야 되는 거고, 밥을 꼬두밥으로 만들려면 1대1에서 물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쌀의 전분이 물을 먹고 호화가 되면서 이제 쫄깃쫄깃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찰진 밥이라고 표현하는 거. 용기에 따른 거는 약간 시간이나 미세한 차이 정도밖에 안 돼요. 똑같은 물로 했으면 거의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큰 차이를 나게 만드시려면 물의 양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볶음밥을 3종류를 만들어 봤어요. 볶음밥 간단하게 고슬고슬하게 밥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 새우볶음밥, 치킨볶음밥, 엑소볶음밥 이렇게 3개 만들어 봤는데, 그거 말고도 뭐 올려놓은 김치볶음밥이라던가 이런 거 응용하시면 앞으로 뭐 밥이 질척해가지고 못 만드시거나 이런 거는 조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